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주태용 파트너입니다. 오늘 장 어떠셨나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SK 하이닉스를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자, 55만 8천 원 라인이 이 저항선인데 매번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거든요. 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이 올라가야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또 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5만 8천 원 내일장 수요일장에 그 라인들을 올라타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항선 라인들은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올라타게 된다면 지선 삼아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 또 한번 다우지수 예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 라인들,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우지수 현재 상황은 이런 M자형 차트를 만들고 나서 오른쪽 어깨 상단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돌파가 나오는지, 또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장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나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그 라인이 여기였어요. 실제로 이 M자형 차트를 만들고 나서 W자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한 번 더 48,000포인트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다시 내려올 것이냐, 돌파가 나올 것이냐는 요걸 한번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 코스피 시장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도 어디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겠는데 이따 또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런 상승형 차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코스피 200 선물 차트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밑에 있는 지선에서 쌍바닥 차트로 찍고 나서 전체적으로 W자 반등이 예상이 된다면 과거에 설정이 되어 있던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은 돌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실제로 그 다음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가 나와서 지지선 삼고 다시 위로 쭉 치고 올라간 그 그림까지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뭐 선물 차트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요 점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쌍바닥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고 쌍봉 자리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세선을 긋고 나서 대응을 하는 이유, 그게 뭐죠?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잡기 위해서, 매수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세선을 긋고요. 어떤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지 우리는 알기 위해서 추세선을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되겠죠.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지선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게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졌다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디에 저항선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삼각수렴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로 슈팅이 나오고, 아래로 뚫리면 아래로 드랍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라인들을 깨고 개파락으로 내려간 그림을 봤을 때 이 30분 봉상 이 연두색 라인을 저항선 삼고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야간장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풋옵션, 요 풋옵션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3만원서부터 2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25 25,000원까지 야간장에서 잡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저항선을 못 올라탔기 때문에 그 다음날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풋옵션이나 이런 콜옵션 우리가 왜 대응을 해야겠죠? 요즘에는 이런 조정장을 대비를 해서 우리는 해지를 걸어야 돼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저항선 바로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풋옵션 100만원 이하 금액만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만큼 큰 상승이 나오는지도 여러분들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억대 단위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 이하 금액으로 풋옵션을 대응을 했을 때 이렇게 큰 수익을 하루 만에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수 또 급락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또 풋옵션에서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풋옵션을 해지를 걸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요 점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M자형 하락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 이 M자형 차트가 조정을 예상을 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제가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지수 관련주들 비중 줄이시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비중 줄이시고 현금 보유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이런 M자형 헤드앤숄더를 가장 많이 만들기 때문이고요.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한 거를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었는데 50주는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현금 보유했다가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 더 싸게 주식을 다시 덜어낸 만큼 다시 매수를 하게 된다면 평단가도 더 낮아지고 나중에 대응하시기도 너무너무 편하겠죠. 왜냐하면 현금 보유가 많이 있으면 그만큼 마음이 또 안정이 되니까요. 자, 이런 M자형 헤드앤숄더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밑에 있는 추세 지선까지 찍었어요. 이게 왜 추세 지선이냐. 외인하고 기관 메이저들이 코스피 차트 이런 라인들 지선을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반등이 나오게 했던 그 추세선이에요.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올라온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지수 관련주들 매도하셨던 분들 이제 쓸어 담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잡으시고 315 콜옵션도 매수를 잡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그 이유는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걸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양봉으로 크게 올라간 그 그림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의 지선과 저항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좀 양해를 하시면서 지수 관련해서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밑에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를 때는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점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우지수 M자형 차트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런 M자형 차트를 만들 때는 중간에 있는 지선들은 싹 다 깨고 내려가요. 이게 M자형 차트의 특성이에요. W자 차트는 반대로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다 뚫고 올라가는 게 W자 차트, 그리고 M자형 차트는 이런 차트를 그리니까 요 점도 한번 나중에 종목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우지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장 어제장 같은 경우에 음봉으로 세게 내려온 그런 그림인데 위에 있는 저항선이 지금 48,000포인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 48,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느냐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대응을 또 달리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8,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직전 고점 라인에 있는 이 48,000포인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요 점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그림이 되게 비슷합니다. 현재 구간은 나스닥 지수는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완성한 그림이에요. 머리 구간을 완성을 하고 나서 지금 오른쪽 어깨 상단 구간을 그리고 있고요. 자, 왼쪽 상단 구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라인들을 지금 만들고 나면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되 위에 있는 저항선 23,680포인트가 오늘자 나스닥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찍었을 때 돌파가 나오는지 맞고 조정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23,000포인트까지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점을 참고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테슬라도 여러분들 316.8불에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했을 때는 다시 찍고 나서는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찍고 나서 올라가면서 위엔 45%까지 또 반등이 나왔어요. 현재 위에 있는 저항선은 위에서 지금 M자형 차트로 좀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현재 또 그림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죠? 밑에서 단기 쌍바닥 라인을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이런 단기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직전 고점하고 연결해서 이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지지선 라인들이 밑에 또 많아요. 이런 라인들 나중에 제가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보게 되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간밤에 오르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은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는 그림들이 나왔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을 깨고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제가 신대가 방송에 나왔을 때도 계속해서 이런 저항선들을 찍게 된다면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 한번 살펴볼까요? 그 라인들을 딱 찍고 조정이 나온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70불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170불부터는 매수를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70불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뚫어야 되느냐? 위에 있는 저항선이 184불이에요. 이 184불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니까 요 점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반도체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간밤에 엔비디아가 어떤 라인들 저항선을 타고 올라갔는지도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184불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으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 지선 라인들을 지금 찍은 그림이 보이시죠? 이런 라인들은 과거하고 연결을 해보면 그대로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추세 지선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돼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반등이 예상이 되는 그 종목이겠죠. 자, 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밴드 공급방에 올려놨으니까요. 요거 확인하셔서 한번 매수 대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지지선 딱 맞췄죠. 엔비디아 지지선도 맞췄죠. 그럼 이 종목도 매수를 찾게 된다면 위로 반등이 나올 때 상승을 한번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들어오셔서 바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로 돌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테슬라 차트와 엔비디아 차트 그리고 여러분 코스피 차트하고 다우지수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보셨는데 이평선이 없죠. 그런데 이런 이평선이 없는데 다우지수 저항선과 테슬라 엔비디아 지선들을 어떻게 딱딱 잡아내느냐 이게 신기하실 거예요. 왜냐면 데드크로스 나오고 골든크로스 나와서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잡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걸로 알고 계셨는데 제 차트에는 아무것도 없죠. 추세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라인을 잡을 때 어떤 라인을 이제 신경을 쓰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을 쫙 피세요. 일봉상 500개도 좋고 700개도 좋습니다. 그럼 그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추세선을 연결하시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화면 저 끝에서부터 화면 끝에까지 추세선을 쫙 이어보세요. 그런데 난 추세선을 이었더니 이게 끝까지 이어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연장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좌측으로 연장, 우측으로 연장이 있어요. 그리고 색상도 정하실 수가 있고 두께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나중에 찍으러 올 때 매수를 잡아야겠죠. 특히나 이런 라인이죠. 이런 라인을 찍으러 올 때는 우리는 매수를 잡아야 되는 그런 라인들이고 과거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연결하면 이런 삼각수렴 구간이 완성이 될 거예요. 특히나 이런 지지선 라인에서
W자 쌍바닥 그림이 예상이 된다면 이런 저항선 라인들은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수점으로 잡으면서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추세선이고요.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은 찍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저항선이 아니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지지선으로 바뀌는 그런 저항선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한참 후에 조정이 나올 때는 이 파란색 추세선을 찍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을 다시 찍으러 가는 경향이 많아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보셔도 되고요. 자,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목표점을 어떻게 그죠? 과거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목표점을 삼으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 저항선들도 설정이 가능하세요. 이 저항선은 과거를 보면 이 라인들 추세선 위에서는 지지선을 삼다가 깨고 내려와서는 찍을 때마다 조정을 삼던 그 추세 저항선이라서 나중에 한번 찍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 종목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또 많이 나와요. 이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올 때 밑에서 매수를 못 보셨던 분들 있죠. 추세선을 설정을 했는데 이 라인에서 내가 못 잡았어. 그런데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추격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라인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이런 라인들이 또 지선으로 바뀌어요. 그럼 위로 올라갈 때 충분히 이 저항선 라인들 목표점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라인들 실제 어떤 종목에 적용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택형 주식사삼에서 매수를 드렸던 테크윙이에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후에 130.90%의 또 수익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거 매수를 드릴 때부터 위에 있는 저항선 65,000원이 목표점이었어요. 그런데 우상향 저항선, 이게 뭐예요? 일봉이 생길수록 올라가는, 수치가 올라가는 저항선이겠죠. 그 라인들 65,000원서부터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금 4만원대 근처까지 다시 조정이 나온 그림이에요. 이 저항선을 못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저는 다시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오게 된다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다시 드릴 텐데 테크윈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 엔비디아 또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이제 엔비디아 고점에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온 그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선 반등 나오는 그런 라인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또 매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저항선 라인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온 그런 그림인데 요 라인들은 세력들이 벌써 설정을 해놓은 그 저항선이에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목표점이 위에 있는 저항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이제 감이 오시겠죠. 그러면 밑에서 매수를 잡고 나서 어디를 뚫어야 되느냐?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입니다. 요 라인들을 돌파하게 된다면 슈팅이 세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매수를 잡게 되신다면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찍을 때 제가 한번 더 알려드리겠지만 밴드 공부방에 참여하셔야지 이런 저항선을 찍었고 돌파를 했습니다. 홀딩하시죠 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매수를 잡으셨으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흔드는 라인에서는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면서 나중에 확인했더니 진짜 저 저항선까지 갔더라 라는 게 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밴드 공부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으로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드리고 어떤 수익이 나오는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제가 2차전지도 쫙 보여드릴 건데 오늘 공략주가 또 2차전지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종목들 가운데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시청 고정하셔야지 이따가 제가 방송 막판에 보여드리는 그 공략주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선이 오게 된다면 매수 한번 잡아보시고 나중에 목표점을 갈 때 제가 여러분들 또 친절히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수를 드렸던 종목 중에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눌림목 지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상도도 그려드렸죠.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W자로 반등이 세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그 지지선 라인들 매수가 잡히고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온, 제가 예상도 그려드린 거하고 똑같이 올라간 그 상황을 여러분들 또 볼 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눌림목 지지선 라인들이 지금 다 와가고 있는 상황이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저항선이죠? 위에 있는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을 돌파가 나와야, 45만 원 라인을 돌파가 나와야 위에 또 슈팅으로 세게 한번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차전지 요즘에 또 관심이 많으시죠? 워낙에 또 세게 치고 올라간 그 그림들도 보시면서 제가 주택의 주식사 사면서 PNT를 33,900원에 매수를 드리는 그 장면인데 특이점이 있죠. 뭐냐면 이 라인들 그 다음날 시가에 매수를 잡아라가 아니라 가격을 아예 정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찍었을 때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33,900원이 매수가 잡히고 나서 크게 올라간 그림도 여러분들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 구간 한번 살펴볼게요. 자, PNT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인들을 뚫었다? 단기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라인을 돌파를 하고 올라온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 바로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잠깐 한번 눌렸다가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거는 선물 차트,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차트 전부 다 동일하게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요점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똑같이 고점 라인하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눌릴 때 어디가 지지선인지 알면서 여러분들도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리면서 제가 또 목표가도 변경을 했었죠.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31만 9천 원에 여러분들도 다시 목표점을 재설정을 해드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갈 때 한번 매도하시고 눌림목 자리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1만 9천 원, 요 라인들을 딱 찍으면서 91.02%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죠. 자, 현재 구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구간을 살펴보면 삼성 SDI는 이 단기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오늘자로 살짝 뚫었다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단기 눌림목 라인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올라가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삼각수렴 구간 점점 좁아지는 그 라인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여러분들 삼성 SDI 매수 관점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35만 원 쪽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은 찍으면 돌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라인들이기 때문에 요점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주 화요일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밑에 있는 지지선, 최단 지지선을 깨졌는데 이거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추세 지지선 깨졌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앵커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삼성 SDI와 그리고 포스코 퓨처맨 나눠서 담으시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불안하셨던 분들 이제 전혀 불안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다시 4차 반등으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라인까지 다 돌파가 나온 그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과거에는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서 좀 우려스럽다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위에 반등이 나올 때 9만 4천 원 라인을 다시 가게 된다면 저 라인들 돌파가 나오는지,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돌파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다시 찍으면 한번 반등 돌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캔 같은 경우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위로 또 슈팅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점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하나 살펴볼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쌍바닥 구간을 지지를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니까 매수 한번 잡으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올 때는 제가 또 매수 관점을 여러분 많이 드렸어요. 지지선에서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구간은 위에 있는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자, 월요일장 어제죠. 어제 그 저항선을 찍고는 꼬리 달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들, 그 세력들이 이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눌림목 지지선 라인들이 밑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저점 라인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세력들이 이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또 반등이 났던 그 구간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저하고 똑같이 설정을 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대응하시기가 너무 편하실 거예요. 오늘 2차 전지 주들 중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 중에서 두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 공략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송 후반까지 꼭 여러분들 시청 고정하셔야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25만원도 한번 매수를 드렸고 신대가 방송에서도 27만원 매수를 드리고 나서 어디를 뚫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파란색 저항선 뚫고 올라가면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파란색 추세선은 과거에는 저항선이었고 그 전에는 또 지선 역할을 했어요.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하니까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단기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이 34만원 쪽에 있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가게 된다면 저는 이 저항선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비해서 등락 폭이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낮았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 나중에는 다른 종목들보다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2차전지 올라갈 때 삼성 SDI가 잘 치고 올라가지 않았을 때도 정말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거 기억나시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그림을 또 나중에 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과거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위에 저항선이 하나 지나갈 거예요. 이 라인이 목표점이었는데 이 라인들을 솔직히 찍었어요. 그러니까 밴드 공부방에서는 제가 이거 딱 찍는 순간에 저희 전략 매도를 하겠습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도 알려드렸는데 현재 구간 살펴볼까요? 제가 이거 밴드 공부방 참여하신 분들 이걸 다 봤어요. 윗저항선 찍었을 때 제가 알려드린 거.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매수 시점이 지금 왔어요. 왜요? 이 삼각수렴 구간 이 라인들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가 지금 음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옆으로 기면서 역헤드인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다. 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윗저항선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매수 관점을 한번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차트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 50% 매도드리고 다시 그 덜어낸 물량만큼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하나 볼게요.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도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이런 라인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 찍었을 때는 매수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라인에서 또 크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제가 보스1에서도 나노 신소재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으니까. 그 후에 바로 급반등이 나온 나노 신소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나노 신소재의 세력들이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았어요. 하지만 오늘자 화요일이죠. 화요일자 나노 신소재를 보게 된다면 이 저항선을 뚫었다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잠깐 눌렸다가도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자는 세력들의 주고받은 신호라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75,000원 직전 고점 라인들을 다시 가게 된다면 저는 한번 더 돌파가 나오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알려드리는데 이 파란색 추세 지선 찍을 때마다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또 조정이 나왔다가 밑에 있는 지지선 또 찍고 들어가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세력들은 이 파란색 추세 지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니까 이 라인들 찍었을 때는 조금씩 모아가셨다가 올라갈 때 수익으로 창출하셔도 되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위에 있는 저항선이 최초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목표 저항선이었는데 제가 목표점 바꿨죠. 이 위에 있는 저항선으로. 근데 이 저항선 딱 찍고 조정이 나니까 조금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이 저항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서 고점 라인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왔죠. 밑에 있는 눌림목 자리에서도 제가 한번 매수를 지속적으로 한번 드렸고 반등이 나왔을 때
자, 현재 구간을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게 보이세요? 단기 저항선 라인들은 저번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으로 세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도 저번 주 화요일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또 크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저항선들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자, 양봉으로 크게 올라갔죠 이날.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면서 지금 직전 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세력들은 기존에 이런 추세 지선 라인들, 요런 라인들을 잘 지지를 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원래는 다른 2차전지들 조정이 나올 때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10%씩 빠지는데 2차전지라고 뭐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잘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와서 단기 저항선을 올라탔다. 그러면 삼성 SDI하고 포스코 퓨처엔과 LNF만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왔었지, 에코프로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종목이 아니에요. 요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직전 고점 라인 다시 가면 한번 돌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밑에서만 3번의 매수를 드렸어요. 최초 매수를 드린 그 91,000원의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여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눌릴 때 이거 이제 매수 못 잡으셨던 분들 여기 107,000원부터 6,000원까지 매수를 보시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치고 올라간 그림인데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또 매수를 드렸죠. 왜 매수를 드렸죠? 여기서 W자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11만 2천원서부터 11만 1,000원까지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W자로 반등이 세게 올라가면서 고점까지 올라간 그림이에요. 밑에서만 3번을 매수를 드렸어요. 매수를 드렸던 그 라인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라인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자, 그럼 반등이 나와서 현재 구간을 살펴봐야겠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 라인들을 또 치고 올라간, 뚫고 올라간 에코프로 BM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이 한 16만 5천원 정도 되는 단기 저항선이 있는데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면서 재차 18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고점 구간에 있는 저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아랫머리 구간은 만들어졌다. 지금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니까 8라인 만들러 슈팅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전혀 매도하실 필요가 없는 라인이에요. 그럼 중간에 잡으셨던 분들도 지금 라인 구간에서는 단기식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다리신 만큼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NF 모습을 한번 볼까요? 최초에 제가 51,9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자, 51,900원이 여기에요. 51,900원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77% 반등이 났어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을 때 매수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보스완에서 이날 음봉으로 내려온 이날 여러분들 매수 잡으셔도 된다고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날서부터 치고 올라간 게 여기에요. 그럼 윗저항선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아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지금 보이실 거고, 여기 14만 9천원에 써 있을 거예요. 이 14만 9천원은 제가 생방송에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거 월봉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프까지 다 보여드렸었어요. 다시 월봉 저항선을 찍는다? 그럼 수치가 좀 더 올라가서 이거 일봉 저항하고 거의 겹치는 그런 상황이라 직전 고점은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라인들을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은 예전부터 계속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 지선을 딱 찍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거 추세선 갑자기 그어놨나요? 아니죠. 예전부터 있던 그 추세선이에요. 그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데일리온 주택 파트너는 LNF의 눌림목 지선들을 밑에서 4번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언두색 추세 라인들을 돌파를 한 상황에서 뭐를 살펴볼 수가 있죠? 위에 있는 이 삼각수렴 구간, 이 라인들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재차 돌파가 나오는 그림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LNF를 잡고 계시면 아래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겠죠. 왜? 187% 상승이 나왔는데 아닌 말로 하한가 가도 수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이 하한가를 2번 맞아도 수익이에요. 그러면 버틸만 하잖아요. 갖고 계셔야지. 자, 위에 있는 저항선 14만 9천원이 월봉 저항선이라고도 알려드렸어. 자, 이거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건 밴드 공부방에 계신 분들랑 또 제가 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낼 수 크게 낼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요 점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린 상황에서 67% 수익을 드렸는데 제가 매수를 드렸던 이 라인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라인을 찍을 때 제가 밑에서 매수를 드리고 매도를 드렸거든요. 107% 수익 난 저항선이었는데 그 라인을 지선 삼아서 매수를 드리고 나서 67%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뭐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49% 수익이 나왔던 그런 그림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뭐 2차 에너지 관련주들, 뭐 바이오 관련주들도 제가 여러분들 다 매수를 드리면서 위에 있는 목표가까지 가면서 수익을 또 안겨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아주 많다는 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는데 대한전선 위에 올라가면서 52.32%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자, ABL 바이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역헤드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시까지 드려드렸죠. 이 역헤드 숄더. 이 라인들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찍기 전에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죠. 이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W자 역헤드 숄더로 올라간 그런 그림이에요. 이날 순식간에 상한가를 가면서 일단 목표가가 12만 원이었으니까 12만 원 기준으로 42.86%였어요. 자, 이날 순식간에 상한가를 가면서 여러분들 대부분 상한가에 매도를 하셨거나 그 다음날 또 여러분들 쭉 치고 올라갈 때 더 큰 수익을 또 맛보셨을 그런 차트인데 어떠세요? ABL 바이오도 최저점 구간이 어디 있는지도 알았다. 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이렇게 30.48%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안겨드렸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 딱 3만 원을 도착을 하면서 또 수익을 또 안겨드린 그 그림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추세의 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드렸고 이 펩트론 같은 경우 위에는 저항선 라인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올 것이라고 예시까지 내려드렸어요. 그렇죠.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세게 나면서 이날 상한가까지 올라간 페트론의 모습을 또 보시고 계십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각수령 돌파가 나오고 나서 슈팅이 나올 때 64% 수익을 또 안겨드렸고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이런 라인들 위에 올라갈 때 또 수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가면서 57.73% 수익을 확정시켜드렸고 또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67%가 넘게 올라가는 반등이 나왔던 토니모리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의 지지선 라인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런 눌림목 지지선 라인에서 올리는 게 밑에까지 왜 조정을 줄까요? 개인 투자들 흔들어서 그 물량 받아서 올릴 예정이었죠. 우리 기술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을 때 목표가를 가면서 107.55%의 수익을 확장시켜 드리고 위에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라인들 다시 매수를 드렸죠. 저항선을 돌파하면 뭘로 바뀐다? 지선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라인들 찍고 올라가면서 아까 60% 넘게 또 우리 기술 또 수익을 드린 거예요. 이 종목만 거진 170% 가까운 수익을 또 안겨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캐리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알려드렸어요. 목표점 여기였죠. 6,800원. 그 6,800원 라인의 우상향 저항선 이 라인을 찍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이렇게 지금 1,4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런 매수점 라인과 매도점 라인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또 수익을 창출하게 만들어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이런 거 한번 추세 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보고 저항선에서는 한번 매도를 보셔야 되는 그런 라인들이 이제 보이시죠? 그러면 이런 눌림목 지선 라인들이 오게 될 경우는 뭐이겠어요? 매수를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W자 반등이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벌써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이 종목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 자리가 오게 된다면 매수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공략주가 2차전지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종목. 자, 그 종목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자리가 오게 된다면 매수 잡으셔서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주식뿐만 아니라 이런 추세 지선과 저항선을 잘 아는 사람들은 선물 옵션도 너무 잘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갔을 때는 풋옵션을 잡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하루 만에 주식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승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딱 매수를 드렸고, 같은 날 같은 자리를 찍었을 때 콜옵션도 매수를 드렸죠. 427.5 콜옵션인데 이 콜옵션도 매수가 잡히고 나서 하루 만에 525%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어요. 자, 마켓 위너 수요일날 밤 10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물하고 옵션 자리를 매수를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자, 우리가 저항선을 갔을 때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매도밖에 못하지만 이 저항선을 갔을 때 풋옵션 하방 포지션이에요.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 선물 매도 포지션과 이런 풋옵션이 있죠. 이런 풋옵션을 드리면서 하루만 해도 당일날 매수가 잡히고 당일날 940%의 수익을 확정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풋옵션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2000%가 넘게 올라가고요. 코스피 최저점 지선 라인을 찍었을 때는 여러분들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4300%가 넘게 올라가는,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4300% 올라가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일봉 아니고 10분봉입니다. 자, 이런 주식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이런 해지 상품, 이제는 지수 저항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는 좀 조정을 예상을 하셔서 여러분 풋옵션을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니까 요 점도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지선 라인들이 왔을 때는 또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선 라인들 찍고 올라가게 되면 크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어디까지?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그 라인들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1233%의 수익도 안겨드렸던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풋옵션을 우리가 왜 잡죠?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런 저항선을 찍었을 때 주식은 여기서 매도해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매도하고는 다시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 선물 차트 같은 경우 위에는 저항선 찍거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풋옵션이 이렇게 또 큰 수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풋옵션으로 한번 대응을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지금 밑에 있는 지선이 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매수를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 점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략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공략주, 자, 2차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졸리신 상황에서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공략주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자, 이 에코프로 머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지만 지금 그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제 눌림목 지선 라인을 삼아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위에 고점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기고 나서 밑에서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옆으로 기고 나서 팔라인을 만들면 위로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는 매수를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에 설정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과거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이 되면 이 라인들을 또 찍고 빠진 그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지선 라인이었지만 깨고 내려가면서 저항선 삼았던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니까 위에 있는 또 7만원의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예상도를 그리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를 우리가 매수점으로 잡을 때 밑에 있는 지선이 맞아요. 그리고 이 라인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모아가신다는 생각으로 다가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저항선을 뚫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2차전지 대부분이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살짝 뚫고 내려왔거나 아니면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다른 2차전지들이 쭉 치고 올라갈 때 밑에 있었거든요. 얘는. 그런데 하루 만에 키 높이를 맞췄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올라갈 때 하루 만에도 키를 맞추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수가 한번 알아볼까요? 매수가 58,200원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는 모아가셔도 돼요. 모아가시는 전술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 나 위에서 매수 잡았는데 물려있는데 여기서 물을 타도 되느냐. 솔직히 이거 물 탈 필요는 없죠. 제가 주식을 하면서 한 번도 물 탓이란 말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전 추가 매수는 뭐냐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잡으시는 분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 잡는 거, 이런 불타기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손실인 경우에 평단가 낮추게 물타기 한다? 아, 저는 그건 좀 반대고요. 자, 대신에 위에 올라갈 때 위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만 저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93,000원 여러분들 드리고요. 손절가 53,000원 거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공략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과 지선 라인들이 계속 연동이 되는 그 라인들이고요. 그 라인들을 지금 3거래일째 밑에 있는 지선을 딱 찍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수요일장에 한번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선을 딱 찍고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러프하게 위로 좀 제가 매수가를 한번 잡았습니다. 자, 저항선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다른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해서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거나 특히나 에코프로, 그쵸? LNF.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저항선을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밑에 지선을 찍고 있어요. 물론 뭐 증권사 뭐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매도 리포트 나오면은 증권사에서 왜 매도 리포트를 내요? 아, 매수하려고. 그리고 매수 리포트를 왜 나요? 자기 물량들 매도할 건데 그거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 반등이 나서 위에 있는 45만원 라인을 돌파를 할 경우에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 역헤드인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올라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역헤드인 숄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매수가 408,000원 여러분들 한번 매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이 근처에서는 한번 매수를 잡으셔야 돼요. 러프하게 드린 건데 솔직히 지선 라인이 408,000원 살짝 미쳐요. 그런데 이 라인인데 안 찍고 그냥 올라가도 할 말이 없는 게 벌써 여기서 3번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내일장 바로 위로 치고 나가도 이상한 그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조정이 준다면 땡큐 하시면서 408,000원에 한번 매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588,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너튜브 방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LG 에너솔루션 위에 있는 저항선이 588,000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밑에서 매수를 잡아서 올라갔을 경우에 직전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좀 긴 호흡으로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손절가 371,000원 거시고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제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과거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LNF나 이런 종목들, 2차전지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라인들 이제 좀 있으면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분절가도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어느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되는지 또 제가 또 2차전지 많이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밴드 공모방 들어오신 분들은 또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려 계셨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와 같이 하시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딘지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도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지금 매수점이 오는데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을 그런 라인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제가 밴드 공모방에 벌써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올려놨는데 2차전지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알고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라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너튜브를 찍거나 이런 신대가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번에 한번 수익 한번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시면서 제가 밴드 공모방에 참여하시지만 여러분들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충원입니다. 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상승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저항선을 찍었을 때 매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마음이 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제가 신법도 잡아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 11시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발굴해서 가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제 방송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